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게 배경이 좋은데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 방청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최강욱 대표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이 아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방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고발사주 건이 터진 직후에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이어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면서 한 2달 뒤로 두 번째 공판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업무방해 사건은 고발사주건 터지기 직전에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고요. 이 고발사주건 터지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공판이 고발사주건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최강욱 대표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변호인단이 오늘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해온 것 같아요.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이 고발사주와 연관돼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 표적 수사를 하다 못해 나중에 2차, 3차로 보복 기소를 했다, 그러니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하나는 이 실체적 진실 관련해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거도 1심에 나오지 않았던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 내용이 허위다라는 게 이 업무방해 사건의 공소 사실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검사도 항소하고 최강욱 대표 측도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게 표적 기소고 보복 기소다라는 거는 업무방해 사건을 조국 전 장관하고 엮어서 공범으로 기소를 해놓고 그것도 반검찰주의자였던 최강욱 대표를 표적 기소한 것이었는데 이후에 그 실제 인턴 활동을 했었다라고 언급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면서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추가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 직전에 당일 밤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제2의 보복 기소였고, 그리고 나중에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보복 기소였다. 그러니까 최초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검찰주의자였던 최강욱 대표 피고인을 표적 수사를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해놓고 그것도 양에 안 차서 나중에 제2, 제3의 기소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직접적으로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당시 후보죠,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실제로 그 중에 두 번째 전달한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장은 나중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최강욱이 미워서 표적 수사, 표적 기소, 그리고 그 이후에 제2, 제3의 보복 기소를 했다. 그러니 공소권 남용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인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1월 5일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보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에서 떨어져, 그래서 본선에 진출을 못해, 그러면 채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밀어붙여서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를 하는 기소를 본인이 밀어붙여서 보복 기소를 해놨는데 정작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전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이 또는 그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막 전격적으로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시켜서 기소를 해놨으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소 전날 상황이 어땠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공판에 들어오고 있는 수사검사나 공판검사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최강욱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당시에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그것이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 측에게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변론을 했는데요. 일단은 항소심이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위법한 점 또는 오해하고 있는 점, 오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심 판결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별도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판단을 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사건은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아무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활동을 했다고 총 16시간 활동을 했다라고 기재를 했으니 이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기소를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것은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18시 이후로 또는 휴일에 드나들면서, 몇 차례 드나들면서 영문 번역 또는 불상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뭔진 모르겠지만 영문 번역 등 뭔가의 일을 하기는 했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턴 확인서에 적혀있는 채용을 전제로 한, 사실은 인턴 확인서에는 무슨 채용을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했던 인턴인데 1심 재판부는 그것을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 활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실제로 뭔가의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시간을 꽉꽉 채운 또는 출퇴근을 한 그런 인턴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 허위야.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언밸런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퉜고요. 그리고 추가 증거를 냈습니다.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인데,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본인의 과거 다이어리 이런 거를 수첩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좀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다이어리를 제출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원 또는 W,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면서 전화 또는 통화, 연기 이런 식으로 일정을 기록해 놓은 다이어리가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오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공판 일정을 잡는데 재판부가 한 4주 뒤로 잡으려고 했더니 검사들이 본인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이 공판이 있는 날 오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좀 잡아달라. 집에 있다가 나오기 좋은 또는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잡아달라는 거고, 또 다른 날짜를 또 잡으려고 했더니 11월 26일인가 그날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또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인가이 그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12월 23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금요일? 그날로 잡혔습니다. 23일인가 24일인가 헷갈리는데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잡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 2달 가까이 텀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 사이에 정치 일정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가 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발 사주권 등의 여러 가지 이슈된 사건들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조금 더 선명해질 테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공판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 때도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또는 성명 요구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특히 변호인단에서 검찰에 성명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참고인들, 정경심 교수 사건 참고인들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 그거를 다 제출해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불리한 거는 빼고 제출할 수 있으니 수사기록 총 목록을 제출해달라.
그럼 거기 목록이 있을 테니까, 생산된 문서에 목록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어떤 걸 빼고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최강욱 대표 측에서 이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한 이유는 최강욱 대표 본인이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덜컥 사실은 자기들은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였다라면서 덜컥 기소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피의자, 당신이 피의자야 라면서 이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면 체포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출석을 안 하겠느냐. 근데 계속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 맨 밑에다가 불응할 경우에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에 기재하는 문장을 하나 슬쩍 끼워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참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강제한 것 아니냐. 이것이 위법한 수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검찰은 당시 그 출석 요구서라고 써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문구를 보면은 이게 참고인용이 아니고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였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명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양식을 검찰이 각색을 해서 법정용어로 작출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임의로 작출해서 임의의 그 출석 요구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는 당시 내가 피의자였으면 당연히 출석해서 진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무고함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또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 사건이 아닌데, 나는 입건된 적이 없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고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도 없고 진술할 의무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출석 안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 잔뜩 해놓고 나를 갑자기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기소하고 했으니, 이렇게 참고인들에게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는 그런 임의로 작출된 출석 요구서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피의 사건의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주된 공판 내용이었고요. 6시가 되기 직전에 공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 반가량 공판을 하고 나서 6시 되기 직전에 끝났는데, 당연히 이 사건,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사건, 업무방해 사건은 지금 고발사주권과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데, 끝나고 나와서 이인지 카메라들이 적어도 서너 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인지 카메라는 다 철수했어요. 언론사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판을 방청했던 취재기자들만, 볼펜 기자들만 몇 따라 나와서 저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서너 명이 했을 뿐이고, 이상하다. 뭔가 최강욱 대표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싶으면서도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짧게 전해드리고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머릿속에 있는데 별도의 기회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